네, 오늘은 인도인들의 생활에 속속들이 녹아있는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타타 그룹 산하에 있는 타타 모터스와 미팅이 있고요. 타타 모터스는 인도에서 로컬 브랜드로 가장 큰 자동차 브랜드고 마켓쉐어는 한 14% 정도 되는데 인도에서는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 현지 로컬 브랜드긴 한데 이제 일본 회사랑 JB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타타는 특징적인 게 인도에서 가장 EV 전환이 빠른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V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는 거의 70-8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cheapest one, right? 그러니까 EV 전환에는 가격이 싼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싼 EV 모델. 오, 괜찮은데? 이거 1,000,000원이거든요? 만불이거든요? 이미 타타 모터 기반에서 그 타타 생태계 안에 한 5,000개 정도 충전소 깔려 있다고. Fast charger, right? Fast charger. Takes 고속 only 1 hour 충전기. for full charge. 1시간 정도 걸린대요. Yes. 풀 충하는데. Full charge. 이거 약간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오, 핸들 봐. 이거 고급인데? How do we use this? Yeah. So this The is steering wheel? cruise control steering. What is this for? So this is just a Tata logo illuminating. If I switch off, it will. 2,80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어때요, 레오? 2,800이면 사실 Approx. 생각 있으세요? 와우, this is cool. 이거 Sporty gear 이 lever. 기어랑 이런 것도 너무 고급화돼 있고 진짜 아까 그 IR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스크린 다 돼 있고 지금 여기 앞에 또 다 스크린으로 돼 있거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 만져보면 딱 알잖아요. 그 가죽의 느낌이나 그 이런 스티치 같은 게 이런 게 다 이제 고급화 그런 건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이 시트도 되게 스포티하게 잘 뽑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차 2대거든요. 타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신차. 네, 그래서 사파리랑 해리어 이렇게인데 그 요거는 이제 대형 SUV 라인업이고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저 중형 SUV 사이즈인 넥슨 저게 제일 잘 팔리고 저 아까 봤던 조그만한 모닝 같은 거는 완전히 볼륨 레스 모델 그리고 이건 약간 조금 더 프리미엄화 되어 있는 이게 Do we have an EV option? No, coming soon. coming soon이래요. 아직은 없고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볼까요? 오, 이게 확실히 좀 차체가 좀 높고 여기 또 이거 변속 기어가 휠 밑에 달려 있어요. 이거 완전 약간 스포츠카나 되게 고급 유러피안 자동차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한 것 같네요. 운전해보고 싶다. 좀만 더. 되게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우리 택시 탔을 때는 진짜 빵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오케이. 깜빡이 하면 오른쪽 뒤쪽이 여기 화면에 크게 노출되네. 오른쪽 깜빡이 켜니까. Side view. This is sports mode. 스포츠 모드. Economy drive mode active. Remote drive 우! activated.
와, 잘 간다. Route drive mode. 오. 오. 와우. That was sports mode. 근데 인도가 도로가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차라도 돈이 좀 있다고 하면 차라도 이렇게 조용한 거 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다녀보면 알지만 이 뭄바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멀리 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맨 위쪽에서 맨 끝까지 가도 한 18km, 20km였으니까. 그럼 시내 주행용으로 타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일리 그냥 출퇴근용 이런 거. So does Indian people like recently do like weekend getaways with families? Yes. All recreational activities, people like to take these cars on weekends for long drives, nearby hill station. Oh, do you also? I also drive on weekends. Where do you usually go? We have nearby places like traffic situation in India is very bad. Right. So getting out of the city takes long time. Mm-hmm. So reaching your weekend destination, Mm-hmm. it's a task for Indians Mm-hmm. in Mumbai at Mhm. least. So nearby cities like Lonavala is a hill station. Mm-hmm. We go there. How long does it take? 3-4 hours from Mumbai. Oh, that's but not kilometer, bad. yeah, kilometer wise it is only 100-120 kilometers. But it takes 4 hours. 그래서 아까 아열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기존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타 모터스가 마켓쉐어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마루티랑 현대가 훨씬 더 잘했었거든요. 하지만 마루티랑 현대의 마켓쉐어를 빼앗아 오는 게 로컬에서 탄생한 타타 모터스나 마힌드라 같은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걸 점유율을 다 뺏어오고 있고 그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브랜드가 타타가 됐고 마힌드라가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이유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옵션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다양한 옵션과 더 운전자 입장에서 효용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라든지 뭐 운전의 경험, 아까 봤듯이 스포츠 드라이빙이 모든 차에 다 탑재돼 있고 시장이 되게 최근에 들어서 SUV를 선호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에 SUV가 가장 큰 포션을 현재는 차지하고 있고 저희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에 사실 세단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SUV가 되게 도미넌트한 시장이다.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첫 번째, SUV를 좋아하고 젊은 소비자들이 두 번째, 다양한 옵션이 있고 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프리미엄화가 많이 된 자동차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인도가 사실 그 미국이랑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자동차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판매량이 한 400만 대 정도 되는데 성장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미 어느 정도 다 선진화된 마켓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싱글 디짓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해서 24%가 더블 디짓 미드 20%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침투율은 아직 굉장히 낮다. 저희가 항상 늘어나는 중산층의 관점에서는 소비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로 수요가 넘어가게 되면 연간 2천만 대 팔리는 오토바이 시장에서 뭐 연간 2천만 대까지는 아니겠지만 1,000만 대, 1,200만 대 팔리는 자동차 시장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지금의 오토바이 수요가 이제 자동차 수요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넘어가는 그 시프트의 속도의 문제지 언젠가는 넘어갈 거고 첫 번째 이제 침투율 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 그러니까 Q의 상승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뭐 아까 봤던 것처럼 ASP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Q와 P의 증가를 전부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오늘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리 시페이스라는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바닷가가 있고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이 월리 시 브리지를 한번 보러 갈 거거든요. 근데 다들 같이 이동하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뭄바이 좀 북부 지역에 공항 근처에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숙소에서 미팅을 하려면 남문바이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뭄바이 중심가를 뚫고 내려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차도 많고 도로도 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월리 시브리지 그러니까 토를 타고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걸 타면 기존의 그 시티를 뚫어서 가려면 한 1시간 반에서 뭐 더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월리 시브리지를 타면 거의 한 20분? 25분? 이 정도 만에 그 원하는 목적지, 그러니까 월리 지역이나 아니면은 더 남문바이 지역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빨라졌고 이동 시간이 빨라졌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속도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인도에서도 보여진다고 하면 앞으로 인도에 기대해 볼 만한 게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월리 시브리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월리 시페이스라고 하는 해변가고 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랑 다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경관을 좀 즐길 수 있는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월리에 살 수도 있고 BKC에 살 수도 있는데 BKC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쇼핑을 주저했다거나 또는 BKC에 있는 사람들이 월리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쇼핑을 주저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쇼핑이 아니더라도 여러 뭐 식당이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월리 시링크를 통해서 시브리지를 통해서 굉장히 연결성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 좀 부담도 없이 가볼까? 뭐 밥 먹으러 갈까? 뭐 쇼핑하러 갈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 지역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생기고 먹거리들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가정이 맞다라고 하면 이런 C링크가 지금 뭄바이에만 3개 정도 더, 2-3개 정도 더 생기고 있는데 뭄바이는 이미 개발이 됐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도시들은 나비 뭄바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된 미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미개발 지역이 많은 곳에도 남문바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쪽까지 좀 넘어가게 되면서 그쪽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땅값도 오르고 사람들의 자본도 가계 자산도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는 소비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인프라 다리를 한번 더 보러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멋진 경관이 탁 트인 루프탑에 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 카메라로는 아마 좀 공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앞에 다리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월리 시브리지가 앞에 쫙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이 호텔 루프탑만 딱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리도 있고 앞에 보이는 바다도 있고 또 뒤쪽으로는 시티뷰가 멋진 시티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이곳에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뭄바이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희 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깔림의 힘과 그리고 깔림 이후의 세상을 결국에는 시작은 인프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창대한 소비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듯 인프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프라의 생성이 새로운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항상 늘어나는 인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인도의 현 상황은 아직 도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전력망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뭄바이는 도시 전체가 지금 개발 중이고 공사 중인 상황이고 인프라 개발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뭄바이가 가장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비단 뭄바이뿐만이 아니라 델리, 하이드라바드, 벵갈루루 등등 다른 1선 도시를 포함해서 현재는 그런 인프라 확장이 2, 3선 도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은 저희가 인도에서 이렇게 수많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수많은 인프라 개발의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 EPC 기업인 라스넨뚜브로라는 인도 최대 민영 개발사와 함께 미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라스넨뚜브로라는 기업을 만나서 관련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또 더 재미있는 인프라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